마탱이가 가겠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나스닥이 2만 1000을 깨면 저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겠습니다. 11일이 9월물이 만기가 되고 12월물로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6만 7, 8천 원에서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6만 7천 원, SK하이닉스 24만 원, 엔비디아 170불, 종합주가지수 3070 지지 못하면 9, 10월은 장 없다. 현금화를 한 30에서 40은 해야 될 거고. 네,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또 워낙 시장을 잘 보시기 때문에 수급 관점에서 지금 증시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의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최고가를 찍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 항상 그 AI 버블 논란은 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은 하반기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이 시장을 좀 마탱이가 가겠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분석보다는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이 이제 제가 4등분 매매 법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모든 중요한 맥점들을 4등분을 시켜요. 그래갖고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었다 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미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여기에서 어떤 매매 에너지가 나오냐. 그런데 제가 항상 기준이 이 4등분에 이르렀을 때 요 빨간 75% 능선을 깨면 저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2만 1000을 깨면 저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맥점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냐면 이 4월 9일 날 이 저점은 여기보다는 요 5월 23일 기준점을 저는 일단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2560에서 터닝했던 자리고 나스닥은 여기가 1850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4등분 했을 때 딱 맥점이 2만 1000인데 8월 20일 날 요걸 살짝 깼다가 돌렸어요. 그게 엔비디아 170불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엔비디아 170불, 나스닥은 2만 1000. 요거를 지지 못하면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뭐 AI 버블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동안을 주도했던 M7이 뭐라 그럴까? 지지선이 이탈돼 갖고 뭔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게 침체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까지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차익 매물이라든지 변동성을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봐서 일단 나스닥 2만 1000, 엔비디아 170불. 그러면 이걸 종합 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요게 6월 23일이 저는 요게 18,000이고 우리 종합주가 지수로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네. 2,589와 3,200에 딱 그 75% 능선이 3,113입니다. 네. 근데 요번에 8월 4일 날에는 지지했었는데 8월 20일이 살짝 깼다가 돌렸어요. 맞아요. 네. 요 자리를 또 한번 검증할 것 같아요. 요번에. 네. 요게 이제 11일이 9월물이 만기가 되고 12월물로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 6월 13일 날 시작했어요.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외국인 매수가 토탈로 현물에서 2조가 있었고요. 이게 금융투자는 4조 매수를 했어요. 네. 그게 2차 전지, 그다음에 조선주, 원전주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키드 매수한 것도 있지만 합성된 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전주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이게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합성은 매도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청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한 게 매도로 바꾸면서 이게 청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방의 에너지가 더 나오는 거고 롤오버 돼야 돼요. 네. 그러면 매수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12월물 매도가 9월물 매도가 12월물로 롤오버 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11일까지 확인할래요. 그러면 그게 맥점이 저는 311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20일
20일이 3,070이니까 80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오늘 3,140이거든요. 오늘은 빠져 오케이. 근데 여기서 4, 50포인트를 더 두들겨 맞으면 이건 위험하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작이 좀 찝찝합니다.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 할 때는 인버스 곱을 내 전체 자산의 100이면 한 30% 사본다든지 노상 선물을 매도해 본다든지 양매수를 걸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이 1억 있으면 하방 옵션이 300 정도면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지를 걸어놓고 리스크 관리 한다든지 하는 작업인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리스크 관리 해라.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 변동성이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6만 7, 8천 원에서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오늘 또 급락했는데 보니까 뭐 트럼프가 그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 반입하는 거 이제 제재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가 막아줘야 돼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막아준다는 얘기는 엔비디아만 안 빠지면 또 이런 중국은 마이너스지만 이게 또 미국 빨리 들어오라는 제스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류상에 복잡하지만 또 보이지 않게 또 커버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저는 엔비디아만 안 부러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논리도 한번 아까 분석한 거를 그대로 대하면 네. 이게 5월 23일 날이 129불에서 네. 184불, 이게 170불이 75% 능선입니다. 제가 이 75% 능선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요 가까이서 이건 정밀하게 수치 분석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130에서 125% 능선이라 표현하는데 이때까지의 며칠 걸렸고 수량은 얼마 있냐. 그다음에 25% 능선에서 반까지가 며칠 걸렸고 여기에 누계 거래량은 얼마인가. 이것까지 층층하다 보면 위에서 거래되는 규모나 이런 거 보고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8월 1일 날 170불 찍고 돌렸어요. 8월 20일 날 168불 해갖고 다시 돌렸어요. 그러면 이 170불이 두 번 위협했는데 막아냈거든요. 이거를 요번에 간단히 해서 중국계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를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걸리거나 이게 그 또 AI 버블론에서 그게 팔란티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하루 이틀은 빠질 수 있어요. 그 불확실 때문에. 근데 중심 맥점을 붕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170불이면 저는 10불씩 뺍니다. 160불, 150불. 그러면 160불 엔비디아는 우리가 3천 초반까지 볼 것 같고 150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예, 150불 엔비디아까지 하면 이건 미국 시장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했는데 침체로 갔다. 그러면 160불에서 SK하이닉스는 24만 원인데 150불이면 20에서 22만 원까지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많이 빠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에 저는 11일까지 11, 12가 만기물이니까 이게 이제 그 아시아 쪽의 해제들이 이제 오늘부터 좀 매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한 이번 주 안에 뭔가 삼성전자는 6만 7천 원, SK하이닉스는 8월 20일이 24만 4천 원입니다. 오늘 급락은 좋아요. 네. 이거만큼 내일 또 급락하면 이거는 그냥 시대를 그냥 공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은 쉬지만 저는 이번 주를 이거를 검증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번에 금리는 25bp 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만약에 숏을 걸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기대했던 에너지가 다 엎어치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에너지는 그 3법 개정에서의 그 속도인데 이게 네네. 내가 국회 일정을 좀 봤어요. 오늘 열고 9월 9일까지는 대표자 뭐 이렇게 모두 발언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법률이 상정되는 게 9월 9일부터 말 사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9월 중순부터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도 이런 게 막아줄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는 중국 대리가 엔비디아 막아 이게 여기서 추가 투매 나오면 안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다 그 초반에 밀집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주목이 가까운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매일 1조에서씩 때려버리면 용 빼는 재주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3천 초반은 열어놓고 가자.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했는데도 침체 들어간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150불 시나리오거든요. 그거는 9월 말 정도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정도 됐다는 얘기는 저는 환율이 1,400원 돌파하고 트럼프가 또 이 9월 3일 날 갖다 대서 중국의 그 여러 가지 김정은, 푸틴 또 시진핑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전승절에서 노이즈가 나온 걸 또 공격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워딩이 그러면 또 완전히 양앙하게 건드려버리고 또 평택이나 미군 기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군함 잠수함 핵 같은 거를 단어를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서 중국을 건드렸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삼중 수소 관련되거나 잠수함 핵 잠수함 관련되거나 이런 종목들 외에는 지주사하고요. 네. 다른 것들은 그냥 그 우수수수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알령 이렇게 되면 한알령 자꾸 나오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오늘 9월 1일 첫날인데 시작은 굉장히 나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뭔가 에너지를 줬습니다. 2차 전지 받아주고 네. 그래서 이게 8월까지 잘 끌고 왔다가 이게 오늘 그냥 찬물을 세게 받은 장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맥점을 딱 얘기할게요. 삼성전자 67,000원, SK하이닉스 24만 원, 엔비디아 170불, 종합주가지수 3,070 지지 못하면 9,10월은 장 없다. 그냥 주먹이 가깝다. 그러면 틈새 시장만 나올 거고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각각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다 차이를 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살아남는 거는 한 20-30% 나머지 70-80%는 수급 안 따르는 거는 그냥 상당히 데미지가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아무래도 그 달의 첫 거래일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왜 중요하게 봤냐면 일단 9월 3일이 전승절이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환율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아시아 헤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엔켈이나 이 캐리를 해갖고 변동성인데 여기에서 뭔가 원화 부분이 약세가 되고 엔이 강세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라면 일단 숏을 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부분 기계적인 그 기계를 돌리는 알고리즘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동하기 시작하면 지수는 한 100에서 150은 그냥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작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춤이 9월 3일 전승절에 나오는 그 빅데이터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말하는 워딩 보면 간단히 해서 국가자본주의 같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자꾸 자기네들 기업도 국유화 시키려고 그러고 지분 확보하려고 그러고 미국 빨리 들어와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나라들을 그냥 공격하면서 지금 제가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베네수엘라나 남미 쪽이거든요. 베네수엘라 그쪽이죠. 네. 그러면 이분은 자꾸 이렇게 노이즈나 전쟁을 불확실성을 증폭시켜갖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왜 전선을 중요하냐면 그거에 반대의 빅맨들이 처음 뭉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정은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갖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쪽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 아시아계 해치들이거든요. 그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리스크가 나오면 전체 자산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 30% 해치를 걸어버립니다. 리스크 관리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진정된 다음에 다음 전략을 세우거든요. 이게 9월에서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3일을 전승절을 본다면 10월 말이 이제 에이펙 아닙니까? 요 구간 동안에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버리면 이거는 전체 자산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한 20-30%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금화를 한 30에서 40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얘네들이 숏을 걸어서 해지를 걸어버릴 거고 그 작업이 오늘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게 추세로 가면 안 된다. 그게 아까 얘기한 엔비디아 170, 그 다음에 삼성전자 67,000원, SK하이닉스 24만 원, 종합주가지수 3,070에서 3,100. 이거는 절대 불가침의 선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선이 훼손되면 이거는 우리는 간단히 얘기해서 갑자기 그냥 하박 인버스 고비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의 SQQ가 급등하고 변동성 전략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일단 기관들 펀드들도 이게 기계 알고리즘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살릴 것만 남두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로 그 펀드에서 일부 기계 알고리즘 돌려버리면 전체 10에서 20% 자동 매도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기계가 나올까봐 그게 가장 그걸 기준을 11일 잡는 겁니다. 9월물이 끝나고 12월물로
롤오버 시킬 때 여기서 기계 알고리즘이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매일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에너지를 양매수 옵션을 걸어보는데 100씩 넣어봐요. 근데 오늘은 100이 한쪽은 10만 원밖에 안 꺼지는데 한쪽이 한 400만 원 정도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동안 하방에서 크게 터진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게 오늘 시작인가라는 느낌이 딱 들어갔고 요 리스크 관리를 해볼랍니다. 네. 이번엔 좀 개별 섹터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언급되면서 구체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재료 소멸, 세론 관점에서 조선주가 하락하나 했더니 그 다음부터 무섭게 또 조선주가 상승을 하고 금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몇몇 기업들은 또 좋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조선주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선주도 선별하자가 이제는 네. LNG 수송선이나 그 약간의 그 개념보다 군함 잠수함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간단히 해서 가만 보면 HA 중공업이 제일 급등하거나 이게 잠수함 쪽 군함 수리, 그 다음에 하나 오션, 그리고 범한 피어셀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이게 장보고 잠수함 수리 관련된 에너지거든요. 네네. 범한 피어셀. 네. 그 다음에 모다 총리하고 그 트럼프가 대판 싸우니까 제가 가장 걱정이 이 인도 태평양에 관련된 그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인도보다 태평양으로 중심 이동될까봐 제가 이거를 굉장히 또 국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기 네네. 인도양입니다. 네. 여기는 또 중동이 껴있고 모든 과정에서의 어떤 미국 군사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도 태평양의 그 지휘부를 만들고 그 지휘부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지금 모다 총리가 지금 중국에 약간 붙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다 러시아 원유를 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에 모다 총리가 그 중국에는 가지만 전승절 무대에는 안 쓰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승 무대에 그 푸틴 옆에 딱 썼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것만이라도 안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도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태평양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태평양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 여기가 이제 그러면 베트남, 필리핀, 우리나라, 대만 이게 이제 핫 이슈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HD 중공업이 군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휘권이 미군이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HD 중공업 그 군산 공장을 수리 조선으로 만약에 사용하거나 네.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 때 평택 미군 비지를 뭐 심지어는 달러까지 맞아요. 소유권 달라고 했었죠. 네.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런 얘기를 툭 던지는 게 이 트럼프는 말을 안 되는 거를 툭툭 던지는 게 다 전략적으로 다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이번에 10월 달에 만약에 에이펙에 트럼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그 후속 에너지가 막 나오는데 오늘 이성락 안보 그분이 단독이지만 핵 재처리의 자유권을 협의 중이다라는 그것도 나와요. 중요한 이슈네요. 예. 네네네. 그러면 이 핵 자주권?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결론이 약간 중간 지대에서 옛날에는 안미 경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그 다음에 경제는 중국. 근데 이게 이번에는 거의 미국에 올인한 것 같고 만약에 핵 처리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국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한령 좀 해자고 강하게 많이 오고 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워딩이 점점 더 좀 쌀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또 9월은 가장 또 환율이나 아시아 해치들이 가장 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하면 우리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N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게 또 제2차 엔캐리 이게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해치펀드들 제 친구들 얘기 좀 들어보면 9, 10월 달에 가장 걱정이 8월 5일 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니네도 할 건데 우리가 N 조달해갖고 이 부분에서 저 일본이 그나마 그대로 유지해야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산 들어갑니다. 이거를 미리 리스크 관리하겠다. 이러면 9, 10월 달에 이게 골 때리게 돼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9월 달을 저는 금리 변수하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10년짜리
5년짜리 그 스프레드를 자꾸 볼래요. 미국. 그리고 단기 2년짜리 10년짜리. 우리나라 10년, 그 다음에 미국 10년의 또 스프레드, 그리고 N과 1의 그 스프레드. 이런 걸 계속 추적해 가면서 해지들이 캐리를 걱정할 정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한 연준이가 금리 결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8월 달 그래도 말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뭔가 상황이 완전히 뭐 달라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종목마다 섹터마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앞서 저희 군함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를 뺏어간 롱숏이 무서운 게요. 그럼 그쪽 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SK 팔아갖고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핵이 얘기 나오면요. 이거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핵 처리. 그러면 지금 원전은 단기 조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6월 만기를 끝나고 9월 달까지 했을 때 가장 기관과 그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이게 롱으로 많이 걸렸어요. 네. 이게 숏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거든요. 청산돼 버리면. 그래서 군함 조선 관련주로 올라가도 원전이 지금 8월 20일 대비 단타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거는 이 11일 날 청산 물량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털리고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은 요번에 8만 원 초이까지 갔거든요. 그 근처까지 갔다 가거나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비티가 요번에 5만 1,000원 찍고 갔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가격까지 청산 들어가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융투자나 그동안 합성해서 그나마 끌고 왔던 게 청산돼 버릴까 봐. 요게 지수를 거의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을 꺾어먹는 거리가 되고 또 하나는 2차 전지주가 그러면 급락을 해버려요. 그동안 5월 말이 바닥이었고 그나마 잘 올랐는데 이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삼성전자, SK가 중국 에너지가 붕괴되면 안 되는데 이것도 같이 동반되면 이거는 완전히 같이 숏이 나오기 때문에 엔솔 기준으로 26만 원에서 44만 원이면 이거 반까지도 떨어요. 그럼 32, 3만 원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을 완전히 그래서 70%숏 걸리고요. 20, 30%롱 걸려버려요. 그런데 롱 걸리는 게 지수 상위에서 없어요. 그냥 암만 HD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도 10위 아래에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올라봤자 1, 2, 3위 죽어버리면 이거는 지수는 어차피 마이너스 숏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3,070, 3,100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요번에 그나마 그 미국에서의 그 AI나 이런 기술주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금리 인하했는데에 침체론이 등장하면 안 되고 검증할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지 전략으로 이미 진입 들어간 신호가 오늘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원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미국 쪽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재점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원전주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종목보다 차이를 둘 것 같아요. 아, 원전은 갖다 해서 미국으로 지금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 SMR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은 미국발 그 SMR의 속도라든지 웨스팅하우스 문제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 처리의 자율권은 이게 3중 수소 처리인데 이게 이제 핵 잠수함 연결고리거나 이것도 누가 관할하면 한수원이 관할합니다. 한수원이 우리나라 3중. 근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짓는 것보다 간단히해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주 아니면 네.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토늄 이기 때문에 짓는 것보다는 처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비스라든지 버만피어셀이라든지 이게 핵잠수함이나 처리 쪽이 관련된 게 먼저 움직이고 짓는 거는 늦어질 수 있는 그리고 미국에 들여다보는 이런 차이를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도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과 만기를 지나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 수소 에너지, 수소 처리 3중 수소 관련된 이게 묘하게 SK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이라든지 그 현대차 그룹에 보이지 않는 수소 연맹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보이지 않게 화학 부분의 구조조정에서 이게 마이너스인데 네. 우리나라 그 수소를 관할할 수 있고 이게 포스코그룹, 현대차 그룹, SK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뭔가 하방 경직성을 띠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저는 9월 징수는 다 지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 그 삼중 수소도 저는 그냥 핵 잠수함하고 그 원전 해체 관련 그러니까 한전 기술보다는 한전 KPS. 그 다음에 뭐 모비스라든지 범한 피어셀. 근데 오늘 범한 피어셀이 윗꼬리가 너무 달리더라고요. 29,000원까지 급등했다가 그냥 윗꼬리를 많이 달리니까 이것도 지금 새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있는 분들의 얘기고 급등 때 매도하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SMR이나 이런 거 중순 정도의 그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기술이 8월 20일 수준 비슷하게 오면 그걸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싸질 때 더 효과적인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시기적인 그런 뭐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그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추석 전후로 좀 흔들리잖아요. 약간 이런 좀 계절성 이벤트도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네. 9월 중순에 그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 강력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지주사 살리고 증권주 살리고 그나마 구조조정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그나마 외국인들 쇼치는 거를 막아낼 수 있고 수급을 유도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룹의 지주사들이 많으니까 대형주들이 증권주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SK 빠져도 이게 지수가 하단을 막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위기를 이게 또 국회에서 이걸 얼마나 잘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나는 네. 이것도 네. 저는 우리 지금 정부와 네. 국회를 에너지를 달리 봅니다. 지금 민주당을 네. 저는 이렇게 놓으면 3등분을 하고 싶어요. DJ의 전통 뿌리에 관련된 패밀리 에너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연결고리의 그 집합의 에너지. 그리고 현 집권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에너지는 잘못하면 저걸 건드려요. 옛날 옵티머스라든지 과거에 그런 것들을 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자기네들이 노출되는 걸 꺼리면서 부동산 그래서 10억 주장하고 부동산 쪽 살리고 오히려 부동산 쪽의 에너지를 더 투입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걸 또 큰 틀로 보면 친중파하고 친미파가 또 갈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친미 쪽으로 확실하게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이나 과거에 여긴 친중 에너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또 그 에너지의 싸움이 우리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 편가리로 표면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강요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식보다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거고 50억 안 된다 10억 된다. 대주주. 예. 그렇게 먼저 치고 그러면 10월 달로 가면 또 연말 답답할 거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의 개별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10월 달 가면 이 징수 가다가 다시 이게 또 연말까지 가면 10억이 50억이 그대로 돼야 본전인데 그 다음에 또 그쪽은 또 계속 그냥 내년도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면 뭐가 남았냐 할 때 저거라도 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3%라고 분리과세하고 저것만이라도 해주라. 자사주 의무소가. 이것만이라도 해주면 주도주가 그래도 우량주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수는 크게 3천은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억 유지하고 이것도 우선순위에 다 밀리고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가면 그럼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2,750, 2,850까지 맞고 가고 금연장 없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보자. 이거를 9월 달에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의 가장 결정이 9월 중순에 이건 연준이 금리와 9월 물과 10월 이게 9월 중순에 다 뭉쳤어요. 그래서 저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도 좀 제발 좀 나와라. 그것만 하면 그냥 3,050, 3,100에서 막아내고 그래도 30%에도 회전이 되면요. 물린 거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음 순환이 되고 수익 난 것들을 팔아서 물린 걸로 이동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나오면 주도주마저도 부러져 버립니다. 그럴까 봐 이게 9월 달에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9월 11일, 12일을 가장 중요한 마디로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거기서도 뭔가 터닝이 없어요. 그럼 10월 달 연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냥 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 지나서 보자 뭐 이런 논리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미국도 그때 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마저도 금리 인하했는데 엔비디아가 또 박살나버리면 그러면 이게 양쪽이 죽어버리면 서학 투자자도 물려요.
네. 우리도 물려요. 그럼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견디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레버리지 일으키신 분들이 골 때리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오늘 첫 발자국이 저는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8월 말까지는 괜찮게 봤거든요. 8월 말까지. 이제 뭐 순환이 되고 뭔가 잘 풀리고 뭔가 했는데 요번 주말 들어오면서 제가 파생시장에서 상방을 하방으로 180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8월 4일이 선물 기준으로 418이었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이 정확하게 저점이 417이었거든요. 그게 종합주가 지수로 3050입니다. 요번에 이거 공격 하나 볼래요. 그래서 요번에 435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고 오늘 425가 훼손됐어요. 네. 순식간에 10포인트가 날아갔거든요. 이거 데미지가 파생시장에서는 굉장히 커요. 그러면 못해도 420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이게 3100 시나리오예요. 이거를 선물이 410, 20도 못 막아낸다. 그러면 한 3조에서 5조 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스켓 매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두들겨 맞고 간다. 그게 11일까지의 그래서 청산되면서 간다. 롤오버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최근엔 다시 또 하락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양새이긴 했거든요. 2차 전지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때는 저는 도망가는 게 정답입니다. 아. 2차 전지도 네. 중요한 맥을 붕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엔솔이나 네네. 에코프로나 네. 삼성 SDI나 이런 것들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데요. 2차 전지도 제가 4등분을 갖고 왔을 텐데 엔솔이요. 네. 엔솔이 26만 원과 44만 원을 4등분 하면요. 거기가 중심값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심값을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32, 3만 원을 지지하는데 검증하시죠. 아. 그럼 지금이라도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엑시트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삼성 그동안에 2차 전지에서는 약간 포장한 게 전력 저장 ESS가 커버 좀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LFP 배터리 뭐 이러면서 네, 모멘텀이 있었죠. 예. 네. 그런데 그쪽도 이제 세비컴이니 하나기술이니 뭐 이쪽 관련된 또 신성 ST니 한중 SS니 다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ESS마저도 부러져요. 지금 거의 살아있는 게 삼성전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엔솔이나 삼성 그래 조종하면 좋다.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순환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부러지니까 소부장 자체도 에너지가 축소되면서 이게 2차 전지도 같이 부품단 중소형주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게 10억 50억 얘기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코스닥을 관리하는 이 바닥에 어떤 사모펀드 창투사 뭐 조그만 부티크들이 저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엑스트 도망가지 관리 안 할 것 같고 상황이 다 진정된 다음에 재작업할 것 같으니까 추석 지나서 할 것 같아요. 아. 그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노란 봉투법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갑작스럽게 로봇주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 대표님께서는 로봇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테마라고 보거든요. 아. 그리고 네. 로보티즈가 마탱이 가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 이 시점에 1000억을 갑자기 주상증자 짱돌을 내갖고 네. 제가 로봇주를 로봇주는 보시면 네. 이게 산업용 협동 로봇인지 휴머노이드 로봇인지 감속기인지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직을 만들 수 있어요. 산업 로봇에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봇, 물류에는 로보티즈, T 로보틱스, 감속기에는 SPG, SPV 테크, 휴머노이드에는 고용, 여러 등등 있는데 그래프를 한 번씩 보시면 네. 뭔가 가서 응집은 됐었어요. 그래서 거래량 딱 치고 가면 딱 좋을 타이밍에 증자짱돌 내버리면서 대장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지금 다 보면 제가 한 번씩 쭉 볼게요. 이게 네.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대장 성격인데 주가가 지금 옆으로 갔다가 이게 거래량 뒷받침 안 되면서 여기 가져야 될 자리거든요. 아. 노당 봉투법 하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수급이 안 들어와요. 실적은 아직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모든 로봇주를 다 돌려봐요. 거래 수급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노란 봉투법만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노란 봉투법에서 분위기 딱 줘서 꺼리를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대장주 증자로 짱돌 맞았고 네. 그러면 후발주라도 뭔가 가주는 게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노란 봉투법 하나 갖고는 지금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이게 오히려 테슬라가 오히려 400불 가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끌개가 나와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체적인 로봇주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대하는
거는요. 빨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일정을 정의선 회장님이 빨리 해갖고 그 현대 오토에버가 그나마 에너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서 뭔가 매듭을 풀어갖고 현대 오토에버가 갖다 얘기해서 미국향 그 밸류체인의 부품단 그러면 약간 자율자동차나 감속기나 부품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로봇주 중에 거기에 엮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좀 끌개를 만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로봇주는 노란 봉투법 갖고는 형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죠?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전에 나오셔서 이 알래스카 자원개발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그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자기 이제 김정은과 뭐 대화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이게 좀 열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쪽이 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요번에 네네. 그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푸틴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알래스카는 푸틴하고 같이 그린란드 하면서 갖다 해서 중국의 힛도르를 해서 그린란드 해갖고 같이 개발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푸틴은 잠깐 우크라이나 전선을 더 확산시키고 있고 휴전 안 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모다 총리도 러시아산 원유되고 그 우선순위가 알래스카는 계속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태평양에서 중국이나 이런 길들이게 먼저 그리고 이거 관리 정책이 잘못하면 6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켜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 개발은 이번 10월 달은 무조건 지나야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약간 저런 것들만 되지 않을까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삼철 뭔가 이렇게 갖고 와서 뭔가 재처리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기업들 아니면은 오히려 알래스카보다는 우리 부산 신항의 북극항로 북극항로 관련 오히려 네. 그게 불경의 수소 경제거든요. 물류구. 네. 그거 먼저. 그리고 이번에 9월 12일 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HM이. 이게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알래스카 힘이 저는 북극항로나 물류로 정부 정책이 좀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우선순위가. 이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됐고 푸틴과 트럼프가 뭔가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툴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뭔가 가시화돼야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뭔가 삐덕거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반진영파 블록화가 자꾸 생기면서 푸틴이 약간 중국이나 그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 그 브릭스 쪽에 약간 힘을 더 실어주는 것 같아서 모다 총리도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요 인터벌이 그 알래스카 직접적인 개발은 한 2, 3개월 늦춰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춰지긴 해도 그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2030년까지는 그냥 추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단기 전략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보시려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는 제2의 항공우주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3만 원대 사놓으시면 못 가더라도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본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는 보는데 지금 6개월 이 변동성이 어디까지 갔다 갈지 몰라서 6개월 정도에서는 약간 에너지가 좀 그 우선순위가 아까 수소나 핵이나 조선이나 이런 데 좀 뺏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만 듭니다. 네. 이쪽은 뭐 사실 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예, 큰 그림 투자자는 저는 이게 제2의 현대로템 같이 큰 그림으로 우리나라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저는 큰 고객들한테는 요새 HMM이나 한국가스공사만 사드립니다. 10년짜리 채권 사시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예, 근데 그거 엮이지 마시고 HMM이나 한국가스공사 놓고 2030년에 한번 열어보십시오라고 큰 뭐 10억씩 한 부치씩 움직이신 분들한테는 그것만 해드리는 게 제가 꼭 HMM은 산업은행이 담보가치 높여서 팔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맨 처음엔 시세를 죽여요. 현대로템도 그랬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랬고 하나원전도 그 산업은행이 그 행위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길게 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쪽하고 그다음에 자원개발 쪽은 시차를 조금 뭐 한 길게 좀 보시고 요번에 10월 달까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동북아시아가 상당히 뜨거워질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들이. 여기에서는 아까 핵 얘기가 자꾸 나오고 뭐 군함 잠수함 얘기 나오니까 이런 것들
것들로 압축되는 어떤 변동성 잠만 그러면 다른 걸 다 뺏어온다고요.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트럼프가 직접 때리니까 이게 중국 때리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또 엔비디아도 있다고요. 그렇죠. 거의 네. 엮여있죠. 네. 그거 같이 다 엮여요. 그리고 TSMC를 뺐어요. 이번에 제재 때 TSMC는 그러니까 이거는 TSMC가 갖다 해서 미국의 투자 속도를 빨리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인텔을 같이 협력해서 뭐 한다든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공장을 때린 거는 니네들 빨리 들어와라는 또 그거를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좀 극단적으로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약간 연방법원에서도 좀 네 그 관세 매기는 거 삐그덕거리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전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년도에 11월 달에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또 내년도 6월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간선거나 지방선거를 네 사람으로 다 확보해 난 다음에 그 다음 전략에 총력을 다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저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울경 관련된 에너지가 더 우선 속도를 낼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밸류체인들 그래서 요새 현대차 기아가 안 빠지고 현대보이스 올라가고 현대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라든지 그 지금 같은 장에도 날아가는 게 다 미국발 밸류체인이나 거버넌스 게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압축되는 장 같아요. 그럼 되는 것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같이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 리스크 관리는. 롱숏 장의 무서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0%가 안 되고 되는 쪽에 한 두세 달은 가 있거나 해치 전략을 세우거나 굳이 한다면 현금 만들었다가 추석 지나서 다 하시던지 뭐 이런 그런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 좋을 수도 있는데 방산주는 뭐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방산주는 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폴란드 쪽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방산주는 이번에 드론이 모든 걸 망가뜨린 것 같아요. 드론이요. 예. 탱크 하나 드론 갖고 굉장히 비싼 게 드론 조금만 조작한 거 갖고 파괴할 수 있으니까 모든 전선이 드론이나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걸로 좀 이동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니까 나토의 에너지가 되니까 약간 동유럽이나 군비 증강이나 이런 속도가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정치적인 변화가 딴지 거는 데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좋지만 거기에 동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서의 추가 수주 부분에 그 뭐 전차나 미사일은 약간 노이즈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이게 또 하나의 그 방산주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슨이나 현대롯데면 괜히 들어갔다는 돈만 엮이는 오히려 군함 잠수함 쪽이나 현대 미포조선이 이제 한 주가 HD 현대중업 40% 그러니까 1대4 0.4니까 그거 합친 다음에 수리조선이나 이런 쪽이 더 강화돼서 방산도 약간 군함 잠수함 핵 수리조선 길게 보면 LNG 이런 걸로 좀 교체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전통 방산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장기적인 펀드들이 쇼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은 저는 방산주를 한꺼번에 묶지 말자. 군함 잠수함 이걸로 구분시키자. 그러니까 전체 집합보다는 소집합에 관련된 종목만 압축하시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바이오가 제일 고민이에요. 이번에 그나마 알테오전 하나만 지금 살아있고 다른 것들 가끔가다 바이오들이 금리 인하해서 뭔가 그러니까 제가 현장 얘기할게요. 네. 이 바닥에 그나마 선수들이나 부티크 3, 3호 옛날 자산운용사에다가 3, 3호에서 해갖고 부티크 많은 애들이 최근 5, 6월 달에 바이오 집중한 애들이 많았어요. 결론은 실패하거나 쫑나고 있는 거예요. 추가 자금 조달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매집했어요. 그럼 하나 갖고 같이 협업이 돼서 펀드한테 넘기거나 이게 ETF 전화해서 파킹시키고 다시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기에 초친 게 미국 복지부 장관 그 케네디 주니어 네. 그 사람이 완전히 초를 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에 초를 쳐나갔고 그래서 이 바닥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쥐가 나고 있고 세일즈는 하는데 규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 소리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방산주 중에 그 군함 잠수함이나 로봇주나 오히려 뭔가 그 핵 관련된 수소, 삼중수 뭐 이런 것들을 단타하시는 게 낫지. 바이오는 이것도 추석 지나서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 대신 여기도 좀 구분을 좀 하는 게 한미약품이나 그 셀트리온 그 미국에 들어가서 그 공장 짓고 미국 밸류체인 만들 수 있는 큰 장치 산업 관련된 시밀러 쪽은 저는 셀트리온은 15, 16만 원이면 이거는 무조건 20% 먹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미약품 그러니까 약간 유한양의 좀 굵직한 그 이제 거에서 미국과 연결돼 있거나 밸류체인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압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약간 좀 실적은 안 나오는데 성장을 바라보고 뭔가 그 임상이나 뭐 여러 가지 갖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매집 세력들이 그 확산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네들 있는 것마저도 어쩌면 10월 달 지나면은 엑스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지구는 그렇게 좋게 안 보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그 4등분 매매 원칙을 좀 나름대로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의 추세 75% 능선 깨면 일단 리스크를 끊어라. 그리고 바닥을 다시 잡아라. 그 다음에 하락 삼각형의 상승은 상승폭의 반만 와도 때려라. 그러면서 트레이딩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이 9,10월이다. 그러면서 10월 달 지나서 아까 얘기한 금리 모든 지정학적 이런 게 다 검증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9,10월을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 여기서는 생존 전략을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추석 이후에 뭔가 새로운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뭐 삼성전자 또 얼마, SK하이닉스 얼마, 또 엔비디아 얼마 그 선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명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조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